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제5강 수능 24번이죠. 2026학년도 오답률이 4위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들리셨는데요. 저하고 수업을 많이 하시면 이런 문제 대단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면 저하고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보이시면 이 글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게 보이셨는데 이 단어에서 꽂혀야 됩니다. 요 꽂혀야 돼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죠? 그렇죠. 동종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그죠? 유니폼. 뭔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동종이라는 것은 다양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diversity하고 반대죠. diversity. 자, 이게 여기서는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는 A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B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A 플러스 B 구조다. 이거 생각 못 하시고 해석하면 답 못 찾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밸런스 문제죠. 선생님, 밸런스예요? 왜? 이 밸런스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단어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밸런스, 이게 밸런스 어게인스트라고 어디 나와 있죠? 자, 여기 있네요. 자,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여기 보세요. 여기 balance against. 오, 이 단어. 요 단어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 처음 나온 단어 아닙니다. 요거는 무게를 서로 재는 거예요. 여기 저울이 있으면 자, 요것도 재보고 요것도 재보고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이게 balance against입니다. 무슨 얘기냐? A와 B를 서로 재보는 거예요. 이게 곧 뭐죠? 그렇죠. 트레이드 오프죠. 트레이드 오프. 자, A가 올라가면 어때요? B가 내려가죠. 그렇죠. A가 내려가면 B가 올라가게 되어 있죠. 여기 트레이드 오프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A 플러스 B 구조 너 알아? 그다음 여기서 밸런스 알아? 세 번째 이게 트레이드 오프죠. 그래서 정말 제가 강의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제가 몇십 번 강의를 하는데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 주어진 환경이 제한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자원에서 A가 올라가면 B가 내려가고 A가 내려가면 B가 올라가는 이러한 무슨 그렇죠 네거티브 릴레이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여기서는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죠.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 문장 너무너무 좋은 문장이죠. 이게 뭐죠? 긍정에 관한 A에 관한 내용이고 그러나 부정의 내용 착취 B 이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다섯 번째 이것까지 알면 이제 저하고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혹시 extrinsic 외재적인 것과 내재적이죠. intrinsic 제가 이 강의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것까지 만약 여러분이 이거를 읽으시면서 공부를 지금 하신다. 그러면 하나를 공부하면 다섯 여섯 개를 공부하는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extrinsic이라는 것은 외재적인 거, 돈 같은 거죠. 머니를 주는 거. 자, 이 intrinsic은 내적인 만족이죠. 내적 만족. 여기에서는 의미, 메시지, 오리지널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자, it's original message. 예, 이거죠, 이거. 이게 바로 뭐죠? 정체성이죠. 정체성, 의미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정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intrinsic이 여기서는 알면 매우 여러분은 깊이 들어가 있는 공부가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저하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뭐 스킬을 쓰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한 땀 한 땀 오히려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공부가 완벽히 되면 저처럼 아까 호모제니어스에서 딱 멈추는 그런 스킬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여러분 공부 끝나고 이 부분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해보시게요. 요 개념을 굉장히 어려운 건데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면 이 사고, 대조의 사고, 이분법적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A 플러스 B 구조. 이거 지금 몇 번째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벌써 수능 제가 5강 했나요? 4강 했나요?
4강 정도 한 것 같은데 벌써 이게 벌써 몇 번 나온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자 트레이드 오프도 지금 벌써 몇 번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제가 이 수능 강의 하기 전에서도 제가 A 플러스 B 구조 너무 중요합니다. 트레이드 오프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공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수십 번 했던 강의입니다. 자, 그 다음 대명사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 this. 그렇죠? 여기서는 it, such까지 공부를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훈련이 공부를 할 때 돼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할 때 돼 있지 않으면 실전에서 이거 하려면 어려워요. 자, 그 다음 this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요 대세 결과가 나온 것이 구문이 있어요. 요 구문을 한번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 구조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balance against라는 것이 뭐냐면 저울을 재보는 거예요. 하나를 재봐요. 뭐와 비교해서 다른 거 하나와 비교해서 저울을 재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고려하는 거죠. 미래의 그런 단점, 그 다음에 위험 같은 거를 뭐와 연관해서 그렇죠. 보상이나 이득, 미래의 보상이나 이득에 관련하여서 서로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저울에 대놓고 이 장점, 단점을 이렇게 저울을 재보는 것을 balance against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way to 여기도 제가 일부러 여기 잘 나오니까 요 말씀을 드립니다. 요 way가 뭐야? 저울을 재보는 거예요. 균형을 재보는 거예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요소들, 그렇죠? 요거 중요합니다. 반대되는 요소를 뭐 하기 전에 의사결정하기 전에 저울을 재보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고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맞추다, 대비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나오면 이거 뭐예요? 트레이드오프죠. 트레이드오프. 이거 나오면 트레이드오프. 밸런스가 뭐죠? 그렇죠. 밸런스가 트레이드오프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나왔네요.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는 거예요. 이익과 위험에 관해서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는 것이 밸런스 어게인스트예요. 이 단어 나온 순간 저는 땡큐 트레이드오프 바로 A, B 자 A하고 B, A 대조 딱 나오는 거죠. 트레이드오프.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득, 커머셜을 weigh against 하는 거죠. 위험과 상업의 이득을 서로 재보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이냐. 잃어버린 거예요. 문화적인 진정성, 그 다음에 청중들의 그러한 유나이트, 통일성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꼭 against를 쓰지 않아서 밸런스, profit과 with를 써도 돼요. profit, 이득과 뭐를. 그렇죠. integrity, 진정성, 진실성을 서로 밸런스를 한다. with를 써도 against를 쓴 이유는 뭐냐면 서로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단어는 뭐가 있다? 방향성이 있다. 이 against는 이 integrity와 profit이 이렇게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인테그리티를 많이 하면 profit이 떨어지는 거죠. profit을 너무 많이 하면 인테그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이러한 네거티브 릴레이션이 있을 때 against를 쓰는 거고, 이거 밸런스는 이것과 이걸 그냥 균형을 맞추는 거고.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요거 정말 중요한 단어죠. 이런 단어 너무 멈춰야죠. commodification, commercialization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것도 수능학과 21번인가요? 아무튼 거기서 또 강의를 했는데요. 자, 요 사람이 지금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자, 보세요. 문화가 시장에서 하는 그런 상품으로 돼버린 거예요. 변하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관광객이나 스폰서들에게. 자, 그래서 그 문화라는 것은 표준화되고 피상적이 되고 진정한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그렇죠? 의미가 어떻게 돼요? 벗겨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commodification, commercialization이 되는 거예요. 상품화. 상품화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교환 가능하다고 그랬죠. A라는 편의점, 똑같은 A라는 뭐에서 CU라는 편의점, 다음 CU라는 편의점에서 파는 제품의 품질이 서로 같죠. 그리고 어때요? 교환 가능하죠. 이게 상품화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단어 나오면 멈추고 이게 답이에요. 답. 끝난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거 homogenization.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다양한 문화.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표현을 아주 similar,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동종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능한 한 청중들 이런 상업적인 목적, 상업적인 필요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안 좋은 개념이죠, 여러분. 지금은 다양성의 사회잖아요. diversity. 이거는 지금 시대에 diversity가 중요한 개념이죠. 이거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dynamic,
역동성이 다이나믹 방향이 어때요? 다이버시티의 방향이고 이거는 나쁜 방향이죠. 자, 그 다음에 delusion이라는 단어, 희석. 자, 묽어지는 거예요. 농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문화적인 농도가 낮아진다는 말은 뭐냐? 이어지는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래 깊은 의미, 진정성이 손실이 일어나요. 바로 그게 뭐냐? 메시지가 뭐야? 문화적인 이벤트에 있어서 어떨 때 바꿔지는 거죠. 대중의 소비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바운드, 이 바운드라는 것은 경계죠. 경계. 인이라는 것은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방문객, 해외 방문객, 입국 방문객들, 그 다음에 이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지겠죠. 관련된 사업에서, 서비스에서. 그래서 이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희석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오디언스, 그러니까 청중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왜? 너무 상품화하고 또 이런 진정성도 없어지고 의미도 사라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요것이 많아지니까 돈을 버니까 이런 메시지들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지는 거죠. 아이덴티티, 정체성도 사라지는 거죠. 자, 트레이드오프, 가장 중요한 개념. 지금 제가 너무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자, 트레이드오프. 이게 비용과 이득 분석이죠. 그래서 롱텀과 숏텀 경제에서 얻어요. 예를 들어서 직업이 늘어나고 투어리즘에서 수익이 늘어나고 도시가 브랜딩이 되는 그런 이득이 있어요. 짧은 기간에는. 근데 롱텀 문화적인 그런 비용이 또 발생하죠. 어떤 거예요? 다이버시티가 상실되고 의미가 상실되고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상실되는 것에 대한 이런 비용과 이득을 분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 트레이드 오프, 웨이, 저울을 재는 거예요. 위험, 진정성이 사라지고 청중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문화가 희석이 돼요. 자, 뭘 빗대어서 가능한 한 이득의 방향성이 요거하고 서로 반대라고 그랬죠. 가능한 한 파이낸셜, 이 금융적인, 그러니까 돈이죠. 금융적인 이득, 금전적인 이득에 반해서 리스크하고 데인저를 무게를 재보는 거예요. 또 컴플리팅이죠. 컴플리팅. 그죠? 이거를 아퍼징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이거 여러분 꼭 배우십시오, 여러분. conflicting, opposing,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competing,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compare, 이거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conflicting, 상충하는, 그 다음에 contrasting, 이게 나오면 저 뭐예요? AP. 이런 단어 나오면 AP입니다. AP. competing, 무슨 경쟁하는 이라는 뜻도 있지만, 상충하는 의미예요. 상충하는, opposing, 반대의, compare, 비교, contrasting, conflicting, 특히 to 여기 나오면 너무 중요하죠. 이거 나오면 무조건 AP입니다. 이런 거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balance 나왔죠? 자, against 나왔네요. 그럼 방향이 반대. economic benefit과 환경적인 영향의 균형을 맞추고, 자, 투어리즘의 이득과 뭐와 문화적인 그런 진정성의 손실을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거 트레이드오프죠. 트레이드오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겹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한 줄 한 줄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트가 보이네요.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이트 뭐죠? 그렇죠. 이거죠, 이거. 자, 컬처테인먼트. 이 컬처테인먼트는 문화 엔터죠. 그러니까 컬처 플러스 엔터테인먼트의 뜻입니다. 자, 문화 사업, 문화 연예 사업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자, 경제적인 이득. 요 컬처테인먼트의 경제적인 이득이 끌어당겼어요. 누구에게 매력적이에요? 정치인들이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 둘 다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요. 왜요? 돈을 버니까 이런 경제적인 유인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팩터,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정부가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나 정치가들이 이 컬처테인먼트를 매력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또 여기서도 attractive 이거를 appealing 이거 꼭 기억하세요. appealing 이렇게 써도 되고 desirabl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경제적 이득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냐?
자, 입국하는 사람의 숫자, 요 숫자가 증가하는 거죠. 자, 뭐와 결합해서 요 대여가 뭐겠습니까? 그죠? 요 입국 방문자들의 수요와 결합해서 뭐에 대한 수요죠? 그렇죠. 관련 재화나 서비스, 예를 들어서 트래블, 여행이나 숙박이나, 이거 정말 중요하죠. 어카모데이션, 숙박이나 이런 소매점 같은 데서 소비를 하잖아요. 이런 재화나 서비스,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에 그들 수요와 더불어서 수요와 커플돼가지고 결합된 요런 유형의 뭐? 그렇죠. 돈이죠. 돈. 잠재적인 증가. 이런 엄청난 증가는 이게 동이죠. 자, 이게 명. 그죠. 나머지 자, 전부 수식어고 하나, 둘, 셋 끼고 이게 동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증가가 일어나요. 돈의 증가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요 경제적인 이득이 증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요 관련 산업의 수요 때문에 요 녀석이 동기가 된다는 얘기죠. 동기. 이런 경제적 이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하나의 큰 동기가 돼요. 동기. 하나의 동기가 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정부나, 여기 나왔잖아요. politician, policy makers, policy makers, politicians. 요 정부, 그리고 관련자들, 당국에서 공무원들, 이런 당국자들, 요 사람들 안에 사람들이 뭐 하도록? 일을 하게 하죠. 누구와? 문화적 그룹의 사람들과 협업하게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를? 요건 축제죠. 축제. 축제나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기념식 같은 거죠. 기념식. 이 기념식을 막 개발을 해요. 어떻게 하도록? 더 크게, 그리고 더 하이 프로파일. 하이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세간의 이목을 끈다는 얘기예요. 유명한이에요. 유명한. 그러니까 attracting 하는 거죠. attracting public. 대중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목을. 대중들의 attention을 끌어당기는 거죠. 요거를 noticeabl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 2번 문장은 이 경제적 이득이 어디서 오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의 인센티브가 돼요.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요거의 증가와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 관련 상품의 수요의 증가와 이런 방문객의 증가 때문에 하나의 인센티브가 생겨요. 누구에게 인센티브예요? 누구에게? 정부나 이런 관련자들에게. 자, 뭐 하려는 인센티브죠? 그렇죠. 이런 문화적인 그룹과 함께 일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축제도 하고 기념식도 하죠. 더 크게, 더 어떻게 해요? 세간의 이목을 끈 그런 유명한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 좋죠. 그러나. 자, 그와 같은, 여기서 멈춰야죠. 멈춤. 그와 같은, 여기서 딱 커머셜리제이션, 상품화 혹은 상업화는, 그와 같은 상업화는 어떤 상업화예요, 여러분? 그렇죠. 셀레브레이션, 이거를 디벨롭 하는 거죠. 누구와? 그렇죠. 요 사람들과 디벨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고 더 하이 프로파일한 이벤트 하는 그런 상품화가 좋다, 나쁘다. 이 단어 자체가 어때요? 대부분 나쁜 뜻으로 쓰이는 거죠. 이것은 컬처테인먼트를 위험에 처하게 어떻게 되도록 변화가 되죠? 비컴은 변화. 컬처테인먼트가 변화가 돼요. 어떻게? 단종이 돼요. 동종. 하나의 종. 단종. 단일이 되죠. 단일종. 호모제니어스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and 나왔죠. 병렬 ing. 그 다음에는 요 녀석이 또 어떠한 컬처테인먼트가 어떻게 잃어버리게, 이게 뭐예요? 그렇죠. 컬처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 이게 뭐예요?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 혹은 미닝. 의미죠. 의미. 정신이죠. 정신. 스피리추얼. 정신. 소울. 이런 것이죠. 이러한 오리지널 의미를 잃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의 대시예요. 이게 결과의 대. 왜 선생님 이것이 결과의 대시예요? 변화가 됐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돼서 또 리드도 어떻게 해요? to가 중요한 거죠. to가 변화잖아요. 그쪽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대은 변화의 대소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거는 굉장한 고수들이죠. 고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컬처테인먼트가 이렇게 동종, 단일화가 되고
심플 아주 그 한종이 돼버린 거죠. 유니폼이 폼이 하나밖에 없어. 유니폼이 돼버리고 그거의 진정한 메시지 그러니까 authenticity가 되는 거죠. 진정성 identity가 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integrity가 되는 거예요. integrity가 되는 거고 또 뭐가 돼요? soul 영혼이 되는 거고 meaning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렇죠. 청중들이 희석이 돼버려요. 청중들의 관심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청중들이 분열이 일어나 열정이 식어버려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 디스 나오네요. 디스가 뭘까요? 그렇죠. 요거죠. 호모제니어스 되고 진정한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청중들의 딜루션이 돼버리는 것. 이거에다가 플러스로 또 요것에다가 또 더 작게 뭐가 생겨버려요? 커머셜이 아닌 넌 커머셜의 독립적인 그런 이벤트들 그런 행사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세팅이 돼버려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변화가 돼서 그래서 결과 그래서 유일하게 어떤 걸 제공해요? 나눠버려요. 청중을 이번에는 더 깊이 나눠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데 혹시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각이 납니까? 이건 제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파편화라고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습니다. 제 강의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능 거예요. 수능 이전에도 이런 거 나오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번 프래그멘테이션 파편화를 시켜버린다. 뭐를? 우리의 청중들을 파편화 시켜버려요. 여기는 청중의 관심이 사라지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 아이덴티티, 진정성을 없애버리고 또 동종으로 유니폼하게 만들어버릴 뿐만 아니라 어떤다? 그렇죠. 프래그멘테이션, 파편화를 시켜버린다 이 얘기예요. 자, 디스는 뭐겠습니까? 그죠. 파편화죠. 이 청중을 더 파편화시키는 것은 하나의 이슈, 문제죠. 하나의 프로블럼,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나쁜 거니까. 그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대선, 이 썸씽을 수식하는 거죠. 자, 무슨 문제가 되냐? 이거 동격이 되신데요. 플래너스나 스테이크홀더, 스테이크라는 것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스테이크홀더는 그룹인데 관심이나 이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어떤 사건이나 행사에서 정부라든지 문화 그룹들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스폰서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스테이크홀더나 이 플래너들은 당연하게 밸런스 어게인스트 해야죠. 당연히. 잠재적인 금융, 돈의 이득, 돈의 금전적인 이득에 비교해서 저울질을 해봐야 된다. 금전적인 이득을 가지고 저울을 해봐야 된다. 서로 비교를 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게 트레이드오프죠.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이익과 경제적 이득과 뭐와 서로 맞춰봐야 돼요? 그렇죠. 문화적 의미 이 A고 이게 B잖아요. 이거를 트레이드오프 해라. 밸런스 어게인스트 해라. 비교해서 균형을 맞춰봐라. 이 얘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보겠습니다. 6번. 자, 체인징. 변하고 있는 뭐가 변해요, 여러분? 그렇죠. 정치적인 것도 변하고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그런 환경, 이 환경이죠. 이런 환경이 변하죠. 이 환경이 변화했어. 당연히 변화하죠.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투가 중요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출현하는 거죠. 출현. 뭐가 출현했어요? 새로운 문화가 출현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출현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문화와 함께 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컬처테인 경험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컬처테인 익스피리언스가 생겨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병렬 구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and 나왔어요. 그럼 여기 뭐가 생각된 거예요? 그렇죠. will lead to new culturetainment experience with them.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근데 이걸 생략한 거죠. 이걸 생략한 거. 자, 뭐가 출현해요? 변화하니까, 환경이 변화하니까 또 새로운 문화가 생성이 돼요. 출현해요. 출현. 그래서 그 새로운 문화 때문에 또 새로운 컬처테인먼트의 경험이 또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이 출현을 좀 어렵게 쓰려면 이렇게 쓰면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coming 나타나다, into being 이렇게 쓰면 너무 어렵죠.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coming into being 이거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거 꼭 존재하는 거니까 출현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환경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죠.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다이나믹이 있는 거죠. 다이나믹이. 자, 고정이 안 되죠. not fixed죠. 고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가 계속해서 뭘 만들어요? 새로운 컬처테인먼트를 만든다는 거죠. 약간의 구조주의도 있대요. 구조주의. 그것까지는 나중에 또 하시기로 하고. 또 나왔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스가 뭐예요? 디스. 그렇죠.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경험 생겨. 새로운 문화가 출현하고 새로운 컬처테인먼트가 생겨요. 그건 어때요? 굉장히 건강한 성장 부분이죠. 성장 부분. 성장 부분이 뭐예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 부분이죠. 그러나 여기도 어때요? 그렇죠. 이거와 똑같이 병렬이죠. 그러냐? 원이 뭐예요? 그렇죠. 섹터죠. 섹터. 부분이 있는 거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츠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분이죠. 엔터테인먼트의 산업 부분 그 자체의 본질상 특징으로 인해서 다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바로 본질상 특징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연약합니까? 착취. 이거 알아야 돼요. 연예사업이 착취하잖아요. 착취한다는 면에 있어서 바로 그러한 특성에 의해서 delicate, 굉장히 연약한 거죠. weak. 연약하게 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다는 거죠. 연약하니까 어때요? fragile 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는 뭘 볼 줄 알아요? 첫 번째, 여기는 긍정이죠. A에 관한 내용 나왔죠. 돈 벌고 하니까 좋잖아요. 여기는 B 얘기했죠. 너무 좋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더블 엣지드 스워드라고 하죠. 스워드, 칼. 다시 써볼게요. 더블 엣지, 끝이 날카로운 두 가지의 스워드. 그렇죠? 양면이라고 그러죠. 양면의 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이츠는 요 원을 받은 거죠. 이 원은 바로 섹터죠. 여기까지도 여러분 정확하게 짚어주는 선생님들이 별로 드물 거예요. 자, 그러다는 얘기는 이것도 어떻게 생각된 거예요? 여기 지금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it is one that by its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생각된 거예요. 여기.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요것도 자주 나오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또 하나 깊이 가봅시다. 이거 뭐 느껴져요, 여러분? 글로벌리제이션 느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계화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챙기시고 글로벌리제이션의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앞에 거 이 A 부분은 어때요? 건강한 분야니까 어때요? 굉장히 전망이 어때요? 프로마이징 하죠. 전망이 좋죠. 프로마이징. 이거 하나 알아주셔야 돼요. 프로마이징이에요. 이 뒷부분은 어째요? 그렇죠. 프리자울 하죠. 깨지기 쉽죠. 델리케이트. 깨지기 쉽죠. 연약하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너무 쉽죠, 여러분. A, B 나오고 밸런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요, 여러분? 자, 컬처 엔터테인먼트죠. 엔터테인먼트와 결합된 컬처가 뭐예요? 그렇죠. 컬처 테인먼트가 되는 거잖아요. 테인먼트. 이해하셨나요? 컬처 T-U-R 컬처. 컬처 테인먼트. 이게 컬처 테인먼트는 뭐예요? 캐시, 소울,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2번. 너무 쉽죠, 여러분. 근데 이걸 굉장히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1번 봅시다. 예기치 못하던 수익이 뭐예요? A잖아요. 문화의 커머셜 A잖아요. 이건 A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1번 아니죠. 자, 컬처 테인먼트 좋죠. 컬처 테인먼트가 문화가 되는 것에 하나 더 야망. 이건 A에 가깝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사실은 야망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긍정적으로 봤을 때 뉴 컬처 좋아요. 새로운 문화는 어때요? 또 새로운 컬처 테인먼트를 만들었죠. 컬처 테인먼트가 독이에요? 아니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밸런스 되는 투자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이거는 엔터테인먼트만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죠. 여기서는 컬처 테인먼트가 돼야 되니까 5번도 아니죠. 이걸 굉장히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아마 이 소울이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의미, 아이덴티티, 정신. 여기서 인트린직의 개념까지도 아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까지 강의 깊게 하는 걸 찾아보시기 아마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커머셜리제이션하고 어떤 것에서 제조를 이뤘나요? 그렇죠. 오리지널 메시지죠. 오리지널 메시지는 뭐다? 그렇죠. authenticity, 진정성이죠. 진정성. 그 다음에 money, 돈이죠. 돈하고 뭐예요? 문화, cultural, 문화의 그렇죠. integrity죠. integrity나 그렇죠. authenticity가 되겠죠. 그 다음 정신, meaning이 되겠죠. meaning도 되고 soul, 정신도 되는 거고. 그렇죠. 다음 경제적 이득하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경제적 이득은 뭘 잃어요? 그렇죠. loss, 잃어버리죠. 뭘 잃어버리죠? 오리지널 메시지. 오리지널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B죠. B. 이쪽은 A고 이쪽은 B죠.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어요. 그럼 또 뭐가 희석이 되죠? 그렇죠. cultural delusion이 생겼고 또 audience, 청중이 audience가 나눠졌죠. division.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요거까지 하시면 돼요. fragmentation. 여기까지 꼭 아셔야 됩니다. 정말 5위 끝장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homogeneous는 뭐하고 같다 그랬죠? uniform이죠, uniform. 자, 그거하고 반대는 뭐요? 그죠? diversity.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크고 커머셜하니까 작고 non commercial이죠. non commercial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성장한 건 좋은 거죠. 성장. 그 다음에는 뭐 착취였죠. 착취. exploitation. 그 다음에 fragility. 연약성. 그 다음에 delicate. 연약한 거.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프로마이즌. 전망이 좋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는 전망이 좋지만 하나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fragile. 깨지기 쉬웠죠. 연약했죠. delicate가 되는 거죠. 자, 문화는 하나는 뭘로 봤습니까? 상품으로죠. commodity, 상품으로 봤고, 하나는 문화들, culture를 뭘로 봤습니까? culture를 as meaning, 의미로 봤죠. 의미, meaning, 의미, 영혼, soul, integrity, authenticity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또 수준이 높아져야죠. intrinsic, 외재적인 건 뭐가 있었죠? 이득이죠. profit이죠. profit, 이득. 그 다음에 tourism이죠. tourism, 관광업. 자,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intrinsic 이런 단어 나오면 딱 멈춰야 돼요, 지금 다. 그리고 identity죠. identity, meaning, soul이 되는 거죠. 자, 대세 결과에 대해서도 아까 2개 봤고요. 병렬구조, 생략 다 봤고요. 이거 다 잡아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밸런스 게이트가 뭐다? 그죠? 트레이드 오프다. 요거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